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서 가정학습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곧 다가온 수시 원서 접수를 위해서 2021 수시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송파종로학원 입시전략연구소장 차승윤입니다. 자, 오늘 수시 설명회는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설명회 자체가 수시의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번 설명회는 우리 학원 학생들, 우리 송파종로학원 재원생을 특화시켜서 대상으로 해서 재수생에게 걸맞는 수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수시 지원하는데 이걸 듣고 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총 5개 파트로 좀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기본적으로 지원 경로 추적, 두 번째 파트는 학생부 교과 전형,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네 번째는 논술 전형,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시 지원 시 알아둬야 될 여러 가지 꿀팁,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나는 논술만 할 거니까 학생부 교과는 듣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에 적용되는 논리가 논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들도 많으니까 다양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신대별 수신지원 경로 추적입니다. 잘 보이시죠? 자, 보시면 내신 등급, 몇 등급대 애들이 주로 무엇을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문계열을 보면요, 내신 1.0부터 3.5까지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다. 예상외로 1.0에서 1.5 사이가 교과에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점수대 학생들은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엔 다소 못 미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꿈을 꾸기 위해서 종합전형이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많이 반영된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4.0에서 5.5 사이의 학생들을 바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논술이죠. 여러분들도 저희 학원 학생들도 논술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하지만 옆에 이제 합격자의 추세를 잘 보시면요, 실제로 지원율은 높지만 합격률은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가 나오는 건요, 사실은 논술 전형 자체가 정원 자체가 적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조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에 합격자가 더 집중돼 있다. 특히나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좀 더 이상에 가깝게 본인의 어떤 현실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 눈높이를 두는데 반해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사실은 더 이상 뭐 예를 들면 최저를 맞춘다거나 뭘 준비해야 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내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실제로 교과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눈여겨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술은 3.5에서 4.0 사이부터 5.5 내신 5.5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이다라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자연계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3.5까지는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은데 반해서 특이하게 교과에 들어가면 그 5.0, 4.5가 넘어가는 학생들은 논술과 교과의 비중이 거의 대동소이해지고 있습니다. 경향은 문과생하고 이과생은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과 논술 자체가 수학 실력에 많이 좌우하다 보니까 내신 5.0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남들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지원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사실상 이제 흔히 지금 보면 교과 전형에는요. 순수 교과 전형도 있고 적성을 포함한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적성고사는 제외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를 설명하면요. 교과, 학종, 논술 이 세 가지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객관화된 수치를 가지고 학생을 뽑다 보니까 여러 군데 합격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 자체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송파 종로 학생들 눈높이에 들어와 있는 학교들이 보통 서울, 인천, 경기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도표를 제시했습니다. 잘 보시면요. 자, 교과는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교과는 지금 경쟁률이 7.4대 1이죠. 논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학종보다도 0.5 정도가 낮습니다. 자, 하지만 충원율을 보면요. 논술이 가장 충원율이 낮아요. 논술은 예를 들면 실력이 좋은 애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이 교과나 학종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고요. 그에 반해서 교과는 정원 이상의 충원율을 보인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47이면요. 약 2.5배, 정원의 2.5배까지 합격한다. 2.5대 1이 모두 합격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역시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경기권의 대학들 중에서 논술에 지원하는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논술의 비중이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라는 거. 첫 번째.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notice, 그죠? 조심해야 될 학교가 세 군데가 존재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위에다가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뭐라고 돼 있죠? 충원율 200%로 제한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200% 정원의 2배까지 충원을 하고 정원의 2배까지 그 이상 되는 학생들은 뽑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광운대와 서울시립대는 예전부터 이러한 룰을 적용했는데요. 문제는 세종대가 작년에 처음으로 200% 제한을 했습니다. 200% 제한을 하면요. 그러면 다 안 뽑고 뭐하냐? 남은 숫자는 정시로 이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이 표를 잘 보시면요. 2019학년도에 19학년도는 200%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300%까지 충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0학년도는 전체적으로 최대 200%까지밖에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내신 등급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면 가장 심한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에 2.42, 평균 등급이 2.42 등급이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54 등급, 그러니까 거의 0.8에서 0.9 정도 내신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종대 학생부 교과를 지원할 때 반드시 좀 염두에 둘게 2019학년도의 자료가 조금 의미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3년 전에 2년 전에 나 정도 등급의 학생이 세종대에 갔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적합하지 않은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자연계도 보면은 2019학년도에 가장 등급이 높은 소프트웨어 학과가 285.7%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소프트웨어 학과가 200%로 줄인 2020학년도에 약 0.27 정도 내신이 좀 낮아졌죠. 실제로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핫한 학과이기 때문에 충원율을 제한해도 내신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화학과 같은 경우는 200%까지 충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1.06이나 떨어졌죠. 그죠?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추가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아마 마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문과건, 자연계건, 인문계건 바로 세종대 지원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원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는 2020학년도의 자료에 근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 전형 말고 학생부 종합에 바로 최저가 들어가는 학교라든가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 혹은 또한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요. 잘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이라든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한 전형이 아니라 복잡한 전형이 굉장히 좀 결과치가 예상보다 결과치가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서울 시내 주요 여대를 기준으로 지금 표를 제시했어요. 자, 잘 보시면 자, 성신여대가 기본적으로 일단 수능 최저가 없죠. 수능 최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볼 학교는요. 지금 서울여대와 덕성여대예요. 서울여대와 덕성여대. 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2합 7입니다. 영어 포함 시 5 이렇게 돼 있죠. 영어가 포함되면 합이 5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반면에 덕성여대는요. 3개 합 8이에요. 3개 합 8. 그러니까 이게 단순 수치가 아니라 지금 2개 합 7이면 3.5등급인데 3개 합 8이면요. 예, 평균 2등급 됩니다. 야, 덕성여대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시에서 저 정도 나오면 정시로도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덕성여대의 최저를 보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자, 결과를 잘 보시면요. 75% 컷을 잘 보시면 서울여대가 1.9고요. 덕성여대가 3.0입니다. 자, 비슷한 레벨의 학교에서 내신이 약 1 정도 차이가 났어요. 1.1 정도. 그리고 경쟁률도 사실 차이가 좀 많죠. 그죠? 아무래도 학생들 대부분이 조금 완화된 최저라든가 최저가 없는데 뭐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될 경우는 최종 합격자의 컷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변동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제시하는 건 75% 컷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주변에 지인이 그렇게 갔다거나 그러면 알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알 수가 없죠. 물론 소문으로 떠도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자, 그렇단 말은 바로 이제 최저가 굉장히 센 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를 충족하는 충족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종 합격자 혹은 그에 준하는 합격자들의 컷은 상당히 낮을 가능성도 있다. 뭐 가능성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최저를 가진 학교보다는 많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내신 등급이 좀 낮은 학생일 경우는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밑에 이제 주요 대학 또 하나가 있죠. 강원대, 경북대, 상명대.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족률입니다. 충족률.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 이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이 과연 몇 %냐. 자,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수학이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보시면 2합 8, 9. 그죠? 지금 강원대, 경북대도 마찬가지로 3합 8. 경북대 굉장히 센 편이죠. 기본적으로 30%대의 충족률을 보인다. 30%대의 충족률이면 학생부 교과 전형 3대 1은 전원 합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족률 60% 역시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한 2대 1 정도까지는 대부분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저가 예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레벨보다 조금 센 학교들, 이거 좀 센데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은 여러분들이 수능에 자신만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면접인데요. 면접. 자, 면접 지금 명지대를 예를 들고 있죠. 명지대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학생부 100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에 면접이 들어가는, 면접 30%가 들어가는 2단계 전형이 있습니다. 자, 합격자의 평균을 잘 보시면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학생부 100으로 전형하는 학생부 교과의 경우 평균이 2.26인데 반해서 학생부 교과 면접은 2.83, 약 0.6 정도의 바로 내신 차이가 나타나고요. 자연계 역시도 약 0.6 정도의 내신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알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좀
귀찮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전형일 경우는 컷이 낮아진다거나 경쟁률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바로 이제 그 효과가 이거는 지금 최근에 나타난 경향보다도 입시 전체 한 20년 전부터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향 지원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고려해야 돼요. 한마디로 성적이 낮으면 부지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주 쉽게 생각해서 본인의 성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반영된 전형이 조금 더 기회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의 방식이 좀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을 보실 분들, 혹은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 그 밖에도 면접이 포함된 전형을 보실 분들은 자, 이쪽에 바뀐 전형들을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대 비대면 면접고사 진행 방식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요. 자, 영상 면접과 화상 면접으로 나눠지고요. 영상 면접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업로드 형태가 있고요. 현장 녹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업로드 형태와 현장 녹화의 차이는 뭐냐면요. 업로드 형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집에서 미리 공개된 질문을 가지고 본인이 답변을 해서 촬영도 본인이 해야죠. 집에서 녹화를 한 다음에 바로 업로드해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경우는 많이 아무래도 이제 질문이 먼저 공개되다 보니까 준비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외부인의 도움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 방법은 바로 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중간이 없고요. 괜찮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그래서 이렇게만 처리합니다. 중간에 뭐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반면에 현장 녹화 방식은요. 현장 녹화 방식은 면접고사일에 고사실에 가셔갖고요. 가시면 바로 이제 감독자가 면접 질문을 줍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것을 미리 숙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녹화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제3자의 손길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계적으로 바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6점 척도 평가, A뿔, A, B, C, D, F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채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상 면접은 바로 실시간이죠.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는 것처럼 실시간 화상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바로 면접고사, 코로나 전국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면접고사 형태니까 혹시 면접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면접이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업로드 방식 같은 경우는 부담이 크게 덜한 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하시면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바로 세 번째 파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흔히들 학종이라 부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교과 외에 나머지 비교과 영역, 한마디로 정성평가를 한다. 정량평가가 아닌 그런 취지에 맞춰서 만들어진 전형입니다. 뭐 흔히들 이걸 갖고 깜깜이 전형이다. 누가 붙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객관적 지표가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면 평가 요소를 제가 깔아놨는데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내 최상위 대학부터 중상위권 대학까지 공동 연구한 바로 한마디로 학교들이 연합을 해서 만드는 객관적 평가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실 때도요. 바로 여기에 맞춰서 쓰시는 게 바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업 역량 같으면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으로 반영이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소서에 같이 녹아든다거나 전공 적합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역사학과를 전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당연히 역사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한국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1등급이나 2등급을 나와줘야죠. 한국사 4등급, 세계사 5등급 나오는 학생이 전공 적합성 저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사실상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전공 관련 학과목의 성취도, 그러니까 학종을 고를 때 여러분들 성적표를 보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과 그와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어떤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관심과 이해 뭐 이런 것들은 또 역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녹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 예, 자소서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또 하나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자소서를 통해서 보완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경쟁률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수능 응시, 그러니까 입시 인구 자체,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12.19대 1에서 8.52대 1로 약 3.6대 1 정도가 감소했고요. 경기 인천도 소폭 하락한 경향이 보여집니다. 이 말은 실제로 컷 자체가 조금씩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도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딜레마 중에 하나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고 학생들을 선호한다.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떠도는 소문도 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이 자랑스러운 경희대학교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경희대학교는 굉장히 친절하게 지원자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를 설명해 놨고요. 합격과 불합격, 게다가 75% 컷이 아니라 충원 합격까지 포함해서 지금 보이시는 여러분들 자료에 동그라미 부분이 합격생이에요. 그리고 X표가 불합격자입니다. 자, 국문과는 좀 비교적 고르게 좀 나와 있는데 사학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중간에 바로 이 휴전선 같은 DMZ 같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3등급대 학생이 없어요. 그죠? 지금 보면 3등급에 근접해 있는 2점대 후반에 합격생이 한 명 있고요. 4점대 초반에 합격생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죠. 그죠? 자, 이 보시면 요 경계선이 아마도 특목고와 일반고의 경계선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대체로 지금 2점대 초반까지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4점대 합격생들은 특목고일 가능성이 좀 높다. 특목,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과가 또 밑에도 있죠. 밑에 보면 영어영문학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경계선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학과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요. 일반고, 이게 만약에 일반고가 맞다면 일반고의 비중이 좀 높죠. 그렇죠. 근데 영어영문과는 일반고의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히려 내신이 3점대, 4점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아마도 영어영문과의 특성상 외고 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경향들은 밑에 응용영어 통번역학과에도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를 노리시는 분들은 외국어 계열은 좀 기본적으로 좀 기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밑에 있는 어학 부분도 마찬가지죠.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성들이 좀 보입니다. 그런 뚜렷한 차이점이 보이니까요.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자, 자연계도 한번 볼까요? 자연계 지금 나와 있는 건 서울캠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에 한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점대 후반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뒤에 그죠? 모여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고경계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2점대 초중반에서 결정이 된다, 그죠? 아무래도 경희대에서 가장 높은 과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수학과 굉장히 특이하게 7점대 초반 등급까지 존재합니다. 수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지 않나, 예를 들면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저 학생들은 100% 특목고 학생들이죠. 과거 학생이 있거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잘 보시면요. 이게 눈에 띄는 거 안 보이십니까? 예, 내신 1점대 초반인데도 떨어지는 애들이 있죠. 이것은 바로 서류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경희대 바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바로 이 공개된 자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대가 있습니다. 경기대도 경희대와 유사하게 했는데 한눈에도 인문계 잘 보시면요, 똑 떨어져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에 아무래도 경기대 같은 경우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는 학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체로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대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이 아니라 1단계 합격자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단계에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계와 비슷한 성향들을 보인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가 아주 친절하게 바로 고교 유형별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자료 보시면 합격률이 나와 있죠. 그죠? 일반고. 자, 전체 학생 중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고가 바로 71.8%.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가 합쳐서 약 27% 정도. 기타는 아마도 검정고시생을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략 약 한 30% 정도가 바로 특목 자사고가 차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교과 성적을 좀 보시면요, 거기 보면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일반고의 최종 등록자 성적이 평균 등급이 2.0 등급입니다. 2등급이죠. 자사고가 3.3등급인데 특목고가 4.4 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자사고보다는 특목고의 프리미엄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연계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자연계열은 자사고는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거의 비슷한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 특목고는요 5.7등급까지 지원을 했다. 최종 등록자 합격자를 얘기하는 거죠.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과거라든가 이런 학교 학생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전형, 바로 네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자, 우리 송파 종로학원 학생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이죠. 실제로. 자, 로또라고도 얘기하죠. 실제로. 자, 보시면 제가 앞에 써놨어요. 높은 경쟁률, 그리고 낮은 합격률.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낮은 충원률. 그죠? 하지만 마지막에 희망이 있죠. 실질 경쟁률. 자, 그리고 실질 경쟁률 이렇게 넣어놨죠. 그죠? 자, 잘 보시면 논술 전형은 물론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존재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는 학교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자, 그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자, 성균관대 밑에 먼저 수능 최저학력부터 볼까요? 자, 인문계열, 국어, 수학, 탐구 3과목 중 특히 탐구는 2과목 평균이고요. 2개 합 4입니다. 2합 4라고 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지만요. 영어를 뺀 2과목의 합 4고요. 게다가 영어는 2등급 이상입니다. 이러면 거의 3합 6 이상이죠. 그죠? 그렇다면 의대 계열을 제외하고는 인문은 또 의대가 없으니까, 그죠? 한의대 빼고 없으니까 거의 최강의 최저학력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리더는 더해요.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은요 2개 합 3이에요. 거기서 다 1이 더 추가되죠. 그래서 사실상 3합 5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계열 마찬가지죠. 자연계열 수학 가형만 적용되고요. 과탐 2개 역시 평균입니다. 2합 4 역시 3합 6이고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는 바로 과탐이 하나만 들어가는데 2합 3이죠. 여기서 이거 하나만 조심하십시오. 과탐 한 과목 들어가고 2합 3입니다. 자, 위에 표를 잘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잘 보시면 성대 인문계열의 경영학과가 있어요. 자, 경쟁률은 93.70대 1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이 성균대 경영학과를 넣은 학생들은 논술로 대체로 연대와 함께 넣은 학생들이 많고요. 사실상 연대 논술이 최저가 없다라고 치면 성대가 거의 최상위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보험용으로 수능 성적이 좋다고 잘 나올 거라고 믿는 학생들이 보험용으로 많이 넣고요. 조금 글로벌 경영 늘렸는데 조금 약간 딸리는 학생들이 경영은 좀 많이 넣죠. 자, 응시 경쟁률 이건 뭐냐? 자, 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논술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바로 응시하지 않는 거죠. 학교에 가지 않는 거죠. 그게 46.8%고요. 46.8대 1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중에서 지금 마지막 실질 경쟁률은 30.8대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약 16대 1 정도. 16 그러니까 모집인은 36이니까 16이니까 얼마입니까? 480명 정도는 그냥 한 개, 아리까리, 요거 될지도 몰라. 혹시 컷이 좀 낮아지면 될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잘못 썼지도 몰라. 그런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무려 경영학과만 180명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3분의 1 토막이 나죠. 바로 30.8대 1이에요. 물론 30.8대 1이라는 수치가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경쟁률 93.70대 1에 실질 경쟁률은 30.8대 1이다라는 건 눈여겨볼 만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최저만 통과하면 그리 어려운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건축학과 가장 눈여겨볼 지금 보면 자연계는 더 하죠. 지금 글로벌이 들어가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라는 데는 경쟁률이 96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12.8대 1입니다. 이건 뭐 그죠?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44.67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8.3대 1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해볼 만하다는 느낌도 들죠, 사실. 자, 그래서 바로 이 최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중대 또한 마찬가지죠. 중대는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3개 영역 합 4. 이거 잘못 나왔네요. 오타입니다. 3개 영역 합 6이고요. 예.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가 3개, 과탐 1개죠. 과탐 1개 합 6. 그 다음에 의학부 같은 경우는 4개 합 5. 그죠? 안성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합 5. 안성에는 보통 생명공학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차등을 둡니다. 자, 위에 본 거는 지금 안성 캠퍼스는 빼고요. 지금 제시했습니다. 잘 보시면요. 중대도 굉장히 센 편이에요. 굉장히 센 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서강대, 성대가 사실상 3합 6이에요. 그리고 한양대가 기본적으로 최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라인이 흔히들 우리 중경외시라고 얘기하는데 중대가 자기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서성한급이다라고 생각해서 3합 6을 제시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인문계열 보세요. 지금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 37.3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4대 1입니다. 4대 1.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224명이 봤는데 200명이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그 한자리 숫자 지금 보면 러시아 문학, 일본어 문학 같은 경우 지금 이거 경향성을 보이는 게 위에 예를 들면 경영학부나 광고 홍보학부 같은 경우는 중대 인문계에서 좀 상위 학과들이죠. 요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능에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어느 정도는 본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유아교육과부터 유럽문화,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학부는 아마 이 중대가 최상위 학과인, 최상위 대학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보지, 되면 좋고, 라는 마음으로 아마 응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꿀팁이죠. 눈여겨보세요. 5.8대 1. 이 정도면 뭐 해볼만 하죠, 진짜. 자연계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외과가 바로 간호학과인데요. 자, 이 간호학과가 지금 29.6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6.4대 1이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좀 여초학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수학 실력이 좀 약간 떨어진다거나 약간 예민한 학생들도 많아서 최저를 못 맞춘 학생이 많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3분의 1 수준에서 심한 경우는 약 70%에서 80%까지 바로 충족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작년에 이제
큰 문제가 됐던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신여대예요. 먼저 최저부터 볼까요? 최저를 보시면 인문계가 3합 7이고요. 자연계가 3합 8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3합 7, 3합 8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상 2합사보다 훨씬 어렵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지금 성신여대의 인문계열 지금 보면 독일어 문학하고요. 지리학과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이 1대가 나왔습니다. 논술 경쟁률이 11.75대 2, 11.88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1.75대 2, 1.50대 1 나왔고요. 자연계는 그보다 더 심해요. 지금 보면 서비스 디자인 공학이나 청정융합 에너지 공학 같은 경우는 1.20대 1, 1.40대 1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5%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성신여대는 올해는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룰들을 갖다가 잘 확인하시면 굉장히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제는 수능에 자신이 있는 경우죠. 자, 최근 들어서 최저 학력 기준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면 제시한 것처럼 조금씩 낮고 방금 얘기했던 성신여대 같은 경우 지금 하나씩 다 내려놨죠, 그죠? 하나가 아니죠. 3합 7, 3합 8에서 2합 6, 2합 7로 굉장히 내려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의 수치를 가지고 올해 성신여대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다 완화시켰죠. 이런 것들 참고해서 판단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수능 인구, 수능에 응시하는 사람이 약 5만 명이 준다라고 치면요. 대략 10%가 줄어요. 10%가 줄면요. 1등급이 2,000명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똑같이 유지했을 경우는 저 최저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더 떨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 정도 높인다라는 것 자체가 완화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수능 인구에 맞춰서 현실화시켰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성신여대처럼 3합 7에서 2합 6으로 내려간 경우는 굉장히 완화시켰기 때문에 변화가 아마 클 겁니다. 3개하고 2개는 굉장히 차이가 좀 크죠. 그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높아진 논술고사 비중. 자, 몇몇 학교들이 과거보다 내신 비중을 좀 축소시키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2단계를 폐지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1단계 없이 그냥 바로 한 번으로 끝내는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홍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 40에서 10으로 줄였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 32에서 24. 그 다음에 연대 미래 같은 경우는 교과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산기대 기술교육대 역시 바로 교과 비중을 줄였다는 거. 이 말은 거꾸로 논술 비중이 높아졌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논술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어렵기로 소문난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야 뭐 그죠? 한양대 10만 논술설 이런 얘기도 있죠. 그죠? 최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차지합니다. 자, 잘 보시면 논술 성적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한양대를 지원할 경우 어디에 지원할까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양대는 인문이 2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상경계열과 인문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 지금 의대는 좀 뺐습니다. 빼고 의대 빼고 나머지 자연계열은 3번의 다른 시험지를 봐요. 그래서 시험지별로 나눈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인문계열 상경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파이낸스 경영학과하고 경제금융학부가 약 2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문계열에 가면요. 국어교육과가 96점인데요. 연극영화학과 영화전공이 83점이고 사학과도 84점입니다. 10점 정도, 10점 이상 차이가 나요. 자연계열은 더 심합니다. 자연계열 오전에 물리학과와 간호학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학과는 여학생 비중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 자연계 논술 바로 수학 바로 이제 수학만 보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학생들이 조금 수학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게 바로 이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의료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예요. 물리학과의 차이가 상식적으로 물리학과 애들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하기 때문에 한양대에 좀 잘 돼 있다. 요거 우리가 감안해 볼 필요 있죠. 오후 가도 수학과하고 수학교육과가 무려 14.62점이 차이가 나고요.
5.1 시험이 굉장히 컷이 낮아요. 그죠? 77점.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5.2 예, 보면은 역시 11점 정도. 그래서 과에 따라서 논술 성적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하나의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신에 대한 고려. 아까 제가 내신 비중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반영 비율이 아니고요. 급간 차이입니다. 급간 차이. 제가 5등급하고 6등급을 따로 좀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6등급까지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자 이게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보통 1, 2등급 학생들이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대충 3등급하고 5등급 차이 혹은 6등급 차이를 보시면 돼요. 자, 3등급에서 6등급 차이가 1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강대 같은 경우는 6등급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한다 이런 얘기죠. 중대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가 3등급과 6등급이 약 30% 반영되는데 8점 정도 차이 나죠. 성대를 잘 보시면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1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5등급이 2점, 마이너스 2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6등급이 5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대는 주력으로 5등급까지 오기를 바라는 거죠. 홍대 예, 비슷한 경향을 보이죠. 그죠? 성대와 마찬가지로 10%를 할지라도 100점 만점에 벌써 3등급하고 6등급은 12점 정도 차이 납니다. 자, 맨 밑에 우리가 저 의미심장한 학교 있죠? 바로 이화여대예요. 이화여대 잘 보시면요. 3등급이 282점입니다. 4등급이 264점이에요. 5등급이 246이고요. 무슨 말이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내신을 많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신이 5등급 때 같으면 거의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신 극간 차이 잘 확인해서 바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마지막 변수죠. 논술고사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좀 요주의 학교인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숭실대가 지금 12월 4일 날 시험을 봅니다. 논술 역사상 최초로 수능 다음 날 봐요. 그것도 오전에 봅니다. 제정신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틈새를 노리신 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시간을 지금 제시를 안 해놨는데요. 학원에 오시면 시간까지 다 자세한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대가 수능 전에서 수능 후로 미뤄졌죠. 그래서 인문이 12월 7일 월요일, 그 다음에 자연이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잘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지금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은 예. 그리고 이제 세종대가요. 세종대가 시간을 벌려놨어요. 그래서 세종대 같은 경우가 12월 13일 같은 경우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7시까지도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기대 같은 경우가 저기 수능 전에 보던 걸 저 맨 끝 인하대와 같은 날인 12월 20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가 시간대가 변경된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올해 논술의 특징 몇 학교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연대 인문인데요. 연대 인문 200자 증가했습니다. 시험은 동일한데 200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연대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로 과학 선택이 과학 과목이 지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4개의 모집 단위, 4개의 과만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과학 선택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대 모의논술에서 기하 벡터 단원이 출제되지 않았다. 사실 확신할 수 없어요. 안 와서 안 나온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자, 성대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모의 논술에서 아예 기하 단원에 출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대 자연 논술을 응시하실 분들은 기하를 연습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재수생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학생 여러분들 꼼꼼히 잘 확인해 보시고 수시 지원하는데 만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학원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